특정 사람만 보면 이유 없이 짜증나고 목소리만 들려도 몸이 경직되는 경험 해보셨나요? 27년 임상 경험의 정신과 전문의 오카다 다카시가 이 현상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인간 알레르기, 핵심만 11분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에 나오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는 순간 그 사람이 더 이상 무섭지 않게 됩니다. 그 문장은 영상 끝에 풀겠습니다. 먼저 이 현상에 왜 알레르기라는 이름을 붙였는지 설명드릴게요. 꽃가루 알레르기를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에게 꽃가루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특정 사람에게는 같은 꽃가루가 재채기와 눈물을 터뜨립니다. 인간관계도 똑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별 문제 없이 지나가는 말 한마디가 특정 사람에게는 며칠을 못 잘 만큼 고통이 됩니다. 오카다 다카시는 이게 성격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건 면역 시스템의 오작동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무해한 물질에 과잉 반응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방어 체계가 특정 사람에게 과잉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를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뭘 했는지 설명하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느끼는 감정은 별거가 맞거든요. 이 간극이 인간 알레르기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왜 현대인에게 이게 더 심해졌을까요? 그 이유가 다음에 나옵니다. 오카다 다카시가 지적하는 첫 번째 원인은 역설적입니다. 사람을 너무 안 만나서 사람이 싫어진다는 겁니다. 몸의 알레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잡균이 없는 너무 깨끗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가 알레르기에 더 잘 걸립니다. 면역 체계가 적을 못 찾으니까 무해한 것을 적으로 오인하는 겁니다. 인간관계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점점 혼자 사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배달 앱, 셀프 계산대, 비대면 업무,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편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편리함이 역설적으로 사람에 대한 내성을 떨어뜨렸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통제입니다. 우리는 앱을 끄면 소리가 멈추고 채널을 돌리면 화면이 바뀌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만큼은 내 맘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통제 불가능한 타인이 유독 불쾌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게 현대인의 인간 알레르기가 심해진 구조적 원인입니다. 근데 더 깊은 뿌리가 있습니다. 오카다 다카시가 27년간 환자를 보면서 발견한 가장 깊은 원인은 애착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와 안정적인 유대를 맺지 못한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특정 유형의 사람에게 과민하게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어릴 때 아버지가 갑자기 화를 내는 사람이었다면 성인이 되어서 직장 상사가 목소리만 높여도 온몸이 얼어붙습니다. 이건 상사가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어린 시절의 경보 시스템이 과잉 작동하는 겁니다. 오카다 다카시는 이걸 불안정 애착이라고 부릅니다. 안전한 관계를 경험하지 못한 마음은 모든 관계를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까이 오면 방어벽부터 올립니다. 누가 친절하게 다가와도 의심부터 합니다. 이게 왜 나는 항상 사람이 불편한가의 진짜 답입니다. 문제는 이 패턴이 자동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도 왜 그런지 모릅니다. 다음에 그 자동 패턴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간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 공통 패턴이 있습니다. 오카다 다카시가 수천 명의 환자를 관찰하면서 정리한 겁니다. 첫째, 자존심이 유독 셉니다. 작은 지적에도 크게 상처받습니다. 누가 이거 좀 고쳐야 할 것 같아라고 말하면 보통 사람은 그래 하고 넘기는데 인간 알레르기인 사람은 나를 무시하는 거야 로 받아들입니다. 둘째, 경계심이 강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호기심보다 경계가 먼저 작동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해칠 가능성부터 계산합니다. 그래서 첫인상에서 냉담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약점을 절대 보여주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도움이 필요해도 혼자 합니다. 약점을 보이면 공격당할 거라는 무의식적 공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가까이 올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혼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이 또 다른 문제를 만듭니다. 오카다 다카시는 현대인이 가장 많이 느끼는 두 감정을 분노와 외로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감정의 깊은 곳에는 항상 인간 알레르기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화가 나는 대부분의 순간은 사람 때문입니다. 출근길에 끼어드는 차 때문에 화나는 것도 결국 그 차를 운전하는 사람 때문입니다. 배달이 늦어서 화나는 것도 시스템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사람 때문입니다. 그리고 외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싫어서 멀리 했는데 막상 혼자가 되면 외롭습니다. 사람 없이는 못 살면서 사람이 싫은 이 모순, 이게 인간 알레르기의 가장 고통스러운 지점입니다. 사람이 필요한데 사람이 무섭다. 가까이 가고 싶은데 다가가면 다칠 것 같다. 오카다 다카시는 이 모순을 인정하는 것이 치유의 첫걸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다음부터 3단계 처방이 나옵니다. 오카다 다카시의 첫 번째 처방은 뜻밖의 단순합니다. 잠부터 자라는 겁니다. 놀라실 수 있지만 인간 알레르기가 심한 사람일수록 기본적인 생활이 무너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을 못 자고 밥을 거르고 운동은 안 합니다. 그러면 몸이 이미 스트레스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평소라면 웃고 넘길 한마디에도 폭발합니다. 바닥이 한 뼘인 접시에 물을 부으면 금방 넘칩니다. 마음의 그릇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지쳐 있으면 감정 그릇이 작아집니다. 작은 자극에도 넘칩니다. 그래서 오카다 다카시는 정신과 상담 전에 생활 패턴부터 묻는다고 합니다. 잠은 몇 시간 자시나요? 아침은 드시나요? 이게 진단의 시작점입니다. 첫 번째 처방은 심리 기술이 아닙니다. 그냥 잘 자고 잘 먹고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알레르기 반응이 줄어듭니다. 다음은 마음 쪽 처방입니다. 두 번째 처방은 라벨링입니다. 싫은 사람이 나에게 한 말이나 행동을 객관적인 단어로 정의 내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상사가 회의 중에 김대리 이런 것도 못해라고 말했습니다. 인간 알레르기인 사람은 이걸 감정으로 받습니다. 나를 무시했어. 나를 싫어하나 봐. 내가 부족한 거야. 감정이 감정을 낳고 밤새 곱씹습니다. 오카다 다카시가 알려주는 방법은 다릅니다. 이 상황에 객관적 이름을 붙이라는 겁니다. 저건 인신공격이다. 저건 권력남용이다. 저건 공개적 망신주기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순간 내 감정이 아니라 상대의 행동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라벨링은 감정을 사실로 바꾸는 기술입니다. 내가 상처받은 건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상대가 부적절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라는 걸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밤에 곱씹는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마지막 처방은 가장 본질적입니다. 마지막 처방은 2가지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공감과 자기성찰. 오카다 다카시는 이 둘이 인간 알레르기의 근본 치료자라고 말합니다. 공감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상대방에게 무조건 동의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를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내 상사가 왜 저렇게 짜증을 내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그 사람도 위에서 압박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도 인간 알레르기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분노가 조금 풀립니다. 그리고 자기 성찰. 이건 더 어렵습니다. 내가 왜 저 사람에게 유독 과민한지를 돌아보는 겁니다. 혹시 저 사람이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 건 아닌지, 혹시 예전에 비슷한 상처를 받은 기억이 있는 건 아닌지, 이 과정을 거치면 적으로 보이던 사람이 그냥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안의 경보 시스템이 조금씩 오작동을 멈춥니다. 오카다 다카시가 이 책의 마지막에 쓴 한 문장이 있습니다. 인간 알레르기는 불치병이 아닙니다. 몸의 알레르기도 관리하면 증상이 줄어듭니다. 마음의 알레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더 깊은 이야기는 책으로 직접 만나보시길 바랍니다.